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. 오늘은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기복마 편성이 좀 많아요. 물론 뭐 2, 3마 대선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지고 뭐 옥석을 잘 가려야 되죠. 따라서 이번 경주 지난주는 제가 이제 토요일 1경주 오제의 명답의 원더라이트 주력 한방 7배짜리 원더라이트는 제가 뭐 방송에서 상당히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이 전혀 안 불었습니다. 뭐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7배 뭐 배당은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왔고요. 일요일 날은 오경주였었죠. 덕성 1호의 슈퍼대물 덕성 1호는 제가 역시 방송에서 보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배 적중이 나왔고 부산교초 오경주도 뭐 팡팡 히어로를 노리고 와서 I'm Your Father의 13배짜리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번 경주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복마 편성이 워낙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의 변화 또 그 현장에서의 마필의 상태 이런 거 잘 관찰해야 되고 일단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경주가 좀 많아요. 이번 주는 오늘의 추천 경주는 4경주, 6경주, 8경주 요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. 많은 관심 당부드릴 거예요.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산마 6군 천마타 레이스인데요. 이번 경기는 뭐 시내마 접전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의외는 좀 드러났죠. 뭐 이변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 레이스는 아닙니다. 인기마 접전 경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6번마 청운시대 중심으로 배탄패 들어갑니다. 안쪽에 2번마 매니스카이, 5번마 거친 오름, 외곽이 9번마 미스터 챔피언 요 세 마피 또 뭐 인기마까지 4마필 싸움인데 어쨌든 뭐 6번마 청운시대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. 기본적으로 데뷔전에서도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써내면서 입상을 차지했고 이번 경주는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번 경주가 전반적으로 편성은 좀 약해요. 따라서 6번마 청운시대를 이 편성에서 빼긴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로 인정하고 가고 결국은 이제 후자권도 뭐 2번 매니스카이나 5번 거친 오름 또 9번 미스터 챔피언 이 세 마필 안에서 가려지는데 미스터 챔피언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. 사실 캐슬 로얄을 제외하고는 약편성이었기 때문에 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13마신, 우승마 캐슬 로얄의 13마신은 굉장히 컸죠. 더는 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니스카이와 거친 오름 싸움인데 저는 뭐 거친 오름이 그래도 낫다고 봅니다. 이 거친 오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제 5착을 차지했는데 진로 변경 위반으로 해서 실격을 당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거친 오름도 물론 지난번에 최선이었어요. 그렇지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그래도 이번 매니스카이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5번 거친 오름이 이번 경기는 뭐 선의권에서 역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6번, 5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는 뭐 충마가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. 배당판은 7번마 풀게인 2번마 블랙포인트 여기에 5번마 위대한 보석 또 6번마 퀸 프린세스 여러 마필 팔리는데 믿을 만한 충마는 없어요. 사실 풀게인이라는 마필도 물론 8월 20일 날 뭐 3착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뭐 전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. 최적의 전개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전개를 하고서도 뭐 3차기에 머무는 그런 마필인데 이 풀게인이라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또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. 이게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항상 부담이 좀 되는 마필인데 물론 편성이 약해서 팔립니다만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2번마 블랙포인트는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.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가 없습니다. 지난번 경주도 웬만하면 좀 와줬어야죠. 지난번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뛰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죠. 풀게임보다는 그래도 블랙포인트가 좀 낫다 이런 느낌인데 블랙포인트도 지난번에 워낙 또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2번, 7번의 대끼리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에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5번마 위대한 보석은 지난번에 발주가 좀 늦었어요. 최근에 원래
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닌데 최근에 좀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난번 경주는 또 결승선에서 또 재찍을 놓치는 좀 불운까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위대한 부속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만 저는 뭐 6분마 퀸 프린세스가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밌다 보여집니다. 지금 2주 만에 사도에서 나왔죠. 적용 강도가 완전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동안 이제 뭐 스포 훈련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스포 훈련까지 2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팡팡 연일 때리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일단 뭐 산행마가 없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6번마 퀸 프린세스의 뭐 기습적인 산행도 충분히 가능하죠. 뭐 8번 배드 파티나 6번 퀸 프린세스가 선행인데 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6번 퀸 프린세스의 단독 선행은 뭐 기복마 편성이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따라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저는 뭐 6번마 퀸 프린세스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는 5번마 유 와이파이, 4번마 해답, 여기 이제 2번마 구다트 이런 마필 또 외곽에 팔면 은빛 나래까지 팔리는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4번마 해답이에요. 45주 뭐 근 1년 만에 나오는 10개월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해답이라는 마필도 이제 3살입니다. 그만큼 이제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. 따라서 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. 1300인데 해답이나 마필들도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답의 입선 전망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5번 UI파이가 같은 경우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더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마필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. 일단 뭐 2번 뭐 구다트나 8번 은빛 날에는 실질적으로 뭐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. 따라서 뭐 그래도 기본 맞고는 뭐 4번 5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5번이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당일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4번을 축으로 해서 뭐 5번마 UI파이를 뒤로 밀어놓고 뭐 복병을 노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.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기본 막권은 사이즈는 그래도 뭐 4번 5번을 일단은 기본 막권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3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4경주입니다.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인데요. 뭐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도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. 뭐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많이 없는 이미 다 걸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 그런 기복마 편성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뭐 1번마 파워무브가 그래도 출전 마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죠. 다른 마필들은 뭐 아직까지 입상 경험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파워무브가 뭐 상승세도 좋고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이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걸려요. 이 마필은 뭐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입니다. 단거리 마필인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파워무브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. 저는 뭐 파워무브는 뒤로 돌려놓고 공략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뭐 파워무브라는 마필이 그런 측면 뭐 상대마들의 전력 뭐 이게 샤메타라면 전 파워무브를 놓고 갈 거예요. 그렇지만 1300이라면 파워무브를 놓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. 뭐 지난번에 또 전개가 좀 꼬이면서 능력 발휘가 더 안 됐던 그런 마필이 있는데 뭐 편성도 그렇고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첫 빌상을 또 무난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 마필을 놓고 가면서 주력 막고는 파워무브가 아니라 복대 복막권 짭짤한 배당 중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.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.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아름다운 우승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가죠. 아름다운 우승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. 사실 뭐 최근 두 차례의 경주가
정말 다가 아니에요. 왜냐면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 30일 날 그 주로 나갈 때 워낙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이제 뭐 녹음을 하고 와서 그 주로 나가는 거 봤을 때 좀 아차 싶었던 좀 후회가 좀 들었던 그런 에이스인데 지난번 경주도 좀 공부를 가져 나오면서 뭐 조기 강도를 역시 끌어올려 놓지 못하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문세영 기수가 계승해서가 아니고 조교 제대로 했습니다. 그만큼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일본 게이트라면 뭐 무난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죠. 물론 외곽에 11번 실버 그레이캣이나 뭐 3번 땡스빈 이런 마필들도 나름대로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아름다운 우승의 단독 선행 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. 자, 후차권에서는 뭐 4번 당찬여걸 또 6번마 금화베르니 외곽에 11번 실버 그레이캣 이런 마필 팔리는데 그래도 저는 4번 당찬여걸의 입산 전망이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당찬여걸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좋아졌죠. 부담 중량이 1.5가 빠진 것도 물론 좋아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줄어든 경주거리입니다. 이 당산여걸이라는 마필이 거리가 이렇게 역시 길게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1300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000m라면 전개도 나쁘지 않죠. 뭐 땡스빈이나 실버 이렇게 이런 마필도 보내놓고 뭐 선의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1번, 4번이 대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래도 역시 이번 경주 1번, 4번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6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. 이번 경주는 역시 10마 레이스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 1번은 대성발리하고 9번마 브라이트캣 두 마필이 뭐 강력한 대끼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또 이번 경주 특징은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그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뭐 보여준 게 저는 역시 다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. 10마 경주의 포인트는 그겁니다. 뭐 안 보여준 마필을 찾아가는 게 10마 경주의 포인트인데 대성만리가 지난번에 3착을 차지했고 1번 게이트고 뭐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 대성만리라는 마필은 그렇게 혈통적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. 따라서 뭐 대성만리가 대기로 팔릴 텐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좀 2% 부족하고 9번마 브라이트캣은 요거 능력 마필이에요. 브라이트캣 같은 경우는 뭐 주행검사 기록도 굉장히 좋죠. 1초 9. 뭐 저는 뭐 이런 거 잘 인정 안 해요. 기록은 주행검사 기록은 근데 뭐 브라이트캣은 그 기록을 떠나서 혈통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마필입니다. 비록 데뷔전에는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. 뭐 1번부터 4번, 6번, 11번, 1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트캣이 그 선행마들 많은 데서 뚫고 선행을 갈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입니다. 따라서 뭐 브라이트캣이 데뷔전에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1번은 대성만리보다는 브라이트캣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역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마필은 인기마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입니다. 조금 의외의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뭐 그 마필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이에요. 따라서 뭐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이 좀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그 레이스 흐름의 어떤 이층까지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우리에게 큰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 한두 찌라게 노리고 가는 두 번째 추천료가 되겠습니다. 7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기는 8번 드림슬루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죠. 드림슬루는 인정합니다. 이 드림슬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운전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드림슬루 같은 경우가 8월달에 뭐 1300에서 우승을 거머졌고 지난번 이제 3착인데 이 드림슬루도 거리는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죠. 따라서 1300보다는 줄어든 1200이 아무래도 낫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도 이번 경주 굉장히 좋아요. 지난번보다도 좋고 또 지난번 경주는 이제 승운전에서 충분히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드림슬루는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에이스고 여기에 이제 4번마 옥녀봉 또 6번마 삼정 매거너 3번마 검난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만 역시 관심 마필은 3번마 검난입니다. 이 검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역시 승군전이었어요. 근데 정규적으로 보면 뭐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안 했죠.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선행
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승군전이다 보니까 뭐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후미권에 있다 후미권에 끝났습니다만 오늘은 뭐 조교도 아주 잘했어요. 지난번 경주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오는 마필이고 3번 게이트입니다. 안쪽 게이트라면 역시 뭐 이번 경주는 뭐 무조건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죠.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겁난이 뭐 지난번 경주 아쉬움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따라서 이번 경주도 저는 뭐 8번, 3번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8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도 시네마 접전 경주죠. 따라서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왔는데요. 이번 경주는 4번 헬켓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. 안쪽에 1번 우리가본, 3번 번개 파이터, 7번 썬더라이트, 11번마 청담대로 이런 마필들이 팔렸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추마가 없습니다. 이 헬켓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0번을 뛰면서 3번이나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에요. 근데 기본 자질은 그렇게 정말 세지 않은 마필입니다.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헬켓이 절대 강마라고 보지 않아요. 그동안 그 약한 편성에서 뭐 쉽게 선행을 간다거나 전개가 좀 유리하면서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헬켓이 뛰어봤던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헬켓 같은 경우는 액면은 뭐 선행이에요. 그렇지만 기습을 때릴 수 있는 선행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. 따라서 뭐 그런 맹점까지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고 역시 뭐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노리고 가야죠. 뭐 헬켓은 뭐 뒤로 돌리든가 아니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전 뭐 빼고도 갈 수 있다고 봐요. 따라서 복병마를 축으로 해서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중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. 구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입니다. 내년 이제 3세 코리안 더비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마필들과 하는 대결인데 어쨌든 뭐 6번 애니브레이싱 5번마 아테나 썬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요. 여기에 뭐 2번 서클 댄서 3번마 파이널 보스 외곽에 8번마 꿈의 실현 이런 말 팔리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6번, 5번이 역시 기본 막권이라 봐야죠. 이 매니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. 그렇지만 단거리에서는 정말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죠. 또 매니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 능력 발휘를 해냄에 있어서 단거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따라서 이번 매니브레이싱 그만큼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아테나 썬더도 마찬가지예요. 뭐 데뷔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왔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. 어차피 매니브레이싱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테나 썬더가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. 아니면 아테나 썬더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매니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사라면 뭐 여유 있게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아테나 썬더의 아마 아테나 썬더는 조성국 기수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선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. 그랬을 경우에는 매니브레이싱이 바로 옆에 게이트 안쪽이 아니라 외곽에 붙는 그런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게 능동적으로 추입을 해올 마필이 없어요. 꿈의 시련이 유일한 추임한데 이 마필도 뭐 능동적인 추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. 뭐 지금까지 편성도 이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뭐 화성적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기록이나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뭐 그렇게 인상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. 따라서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처 따라붙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꿈의 시련은 뭐 좀 능력이 배신 좀 많이 팔리는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뭐 6번, 5번을 역시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
10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는 4번마 성은마루 중심으로 배당판에 들어가죠. 역시 성은마루 같은 경우도 좀 공백은 가지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상태감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문세영 기수가 연일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컨디션도 올라와 있고, 또 성은마루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또 무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은마루는 역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, 반면에 이제 후차권은 조금 변수가 좀 있습니다. 뭐 6번마 당찬비상, 9번 청춘열차, 또 2번마 미래번쩍, 1번마 햇빛투데이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만 성은마루에 붙여서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. 다 나름대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싶은 마필은 5번마 지상거탑입니다. 이 지상거탑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보면 6월 달에 1700에서 우승을 넘어졌고, 또 7월 달에는 뭐 1700에서 3착인데 거리는 사실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. 지난 6월 달, 7월 달 1700에 우승 3착은 나름대로 이제 불량주를 할지 다습주로 좀 거리가 단거리 마필들은 역시 그런 경주 거리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더 나와요. 따라서 뭐 편성도 그렇고 선전했는데 8월 20일 날 1700에서는 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. 역시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, 지난번 1200은 뭐 나쁘진 않아요. 거리 적성은. 근데 편성도 좀 강했고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. 근데 이번 경주는 조교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일날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지상거탑이 딱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고, 편성도 성은마루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거리 1400이라면 5번마 지상거탑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마지막 경주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도 뭐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. 강축은 없습니다. 배당판은 아무래도 뭐 6번마 전승대세 중심으로 돌아가죠. 여기 이제 5번마 어거스트 러시, 또 8번마 신조대역, 안쪽에 1번마 베니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, 이 전승대세라는 마필도 액면적으로 보면 조금 나아 보이긴 해요.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가장 약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전승대세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. 이 마필도 역시 좀 거리는 굉장히 좀 짧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도 좀 간들간들해요. 근데 전에 7월달,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입상을 차지했어요. 근데 그게 우승이 아니라 이제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이고, 그리고 나서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승대에서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따라서 뭐 전승대에서도 물론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, 5번마 어거스트 러시 같은 경우도 8주 만에 나왔는데 선행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뭐 5번마 어거스트 러시도 절대 무시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, 큰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은 외곽의 12번마 마이블레이드입니다. 이 마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13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. 그렇지만 컨디션은 나쁘진 않고 최근에 액면은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에요. 계속 지금 바닥권인데, 제가 마이블레이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가 편성이 1차적으로 2등급 편성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블레이드가 거리가 이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거리, 장거리를 뛰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. 1400이라면 마이블레이드 51kg의 부담 중량도 뭐 나쁘지 않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. 거기다 뭐 배당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마 마이블레이드 큰 배당, 고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경마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. 뭐 내일 또 일요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